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국어만세 시즌2입니다. 예, 아마 지난 방송에서는 또 저 소개 안 했다고 또 뭐라고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네. 네, 저는 정자 올가 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네, 저는 세종 올가 교육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민재라고 합니다. 네. 예, 저는 서현 올가 교육에서 강의하고 있는 권희진입니다. 네, 이런 거 소개 안 해도 되는데 어디서 뭐 하시는지.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웬만한 방송사고가 아니고서는 재녹음이 없어서 예, 저희가 날방을 추구합니다. 네.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웬만큼 문제 있지 않으면 저희는 뭐 법에 걸리는 뭐 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이걸 갖다 다시 녹음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다 말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 놓고는 뭐 문제가 되면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이죠. 본격적인 이제 컨텐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에 만들어 드렸듯이 천일입니다. 자, 날짜로 한번 우리가 조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고1, 고2, 고3, 중3, 중2 이렇게 되면요.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되게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사실상 천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바로 999거든요. 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천일이라는 기준 정도를 놓고 우리가 한번 수능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트를 꺼주시죠. 일단은 저희 지금 예비 고1 현 중3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말씀은 그 중3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 특히 수능은 굉장히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좀 어쩔 수 없는 착각을 하시는 경우인데, 보통 중3 국어 시험을 보면은 공부를 되게 성실하게만 해도,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100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중등부를 잘 몰랐는데 보니까 거의 다 100점이에요. 공부를 안 했을 때 한 90점?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첫 모의고사를 보거나 첫 학교 시험을 보면은 그 점수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으세요. 우리 아이는 만년 100점이었는데 어떻게 70점이 나오느냐.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중학교 때 점수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가짜 점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이제 현혹되시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비 고1, 그러니까 현 중3이 만들어야 할 베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어휘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메가스터디에 영어 강의 되게 오래 하신 이제 1타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예전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본인은 자기가 영어 강사지만 이제 중학생 대상으로는 반드시 국어의 언어, 특히 좀 한자가 들어가는 어휘를 먼저 학습을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어 발문도 이해를 못하고, 뭐 통합사학이나 통합사회나 통합과학도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되게 공감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영어 단어는 많이 암기를 하면서 사실 국어 단어는 뭐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외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도 문맥적 의미 하다 보니까 그냥 문맥적 의미로 추측하고 바로 점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론 시험장에서는, 그러니까 수험생은 문맥적 의미가 중요하지만 아직 지금 천일 남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어휘력에 대한 실력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라든지 시험지를 읽었을 때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반드시 좀 사전적 의미라든지 뜻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피렘쌤은? 네, 저도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휘력이 최근에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 받았던 질문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역설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힘주어 말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역설하다 하면은 역설법을 생각을 그렇죠. 해서 이제 반대로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역설하다가 쓰였냐. 이런 질문을 받고,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그 학생은 심지어 자기가 2, 3등급 나온다고 자랑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휘력은 당연히 강조가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공부의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수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내신은 옆에 있는 친구를 이겨야 되는 시험입니다. 상대평가의 시험이지만 수능은 어떤 가상의 경쟁자를 이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저는 그냥 절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평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막 남들이 하는 것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뭔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은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럼 고꾸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천일 남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어휘력뿐만 아니라 저는 배경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물론 배경 지식만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지양해야 할 태도지만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지문을 읽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문을 읽는 것 사이에는 이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를테면 최근 몇 년 전까지 이제 수능 경제 지문에 예를 들어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시대잖아요. 저금리의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과 그 저금리의 의미를 모르는 학생 사이에 경제 지문의 이해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지식들은 사실은 전부 다 어디 있냐면 공통 사회과학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예비 고1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국어를 잘하기 위해선 역설적으로 사회과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고1 때는. 네. 그러니까 뭐 나는 문과 갈 거니까 과학은 안 할 거야. 나는 이과 갈 거니까 사회 안 할 거야의 관점이 아니라 공통 사회과학에 나오는 내용 정도만큼은 좀 시험을 100점 할 정도는 아니라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대충 알 정도의 어떤 지식을 쌓아놓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어휘력 같은 것도 쌓인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독서 효과도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맞춰서 일단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일 남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네. 우리 예, 저는 일단은 이 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 특히 수능 국어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물론 이제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언제나 열심히 뭐 많이 읽을 수 있겠지만 꼭 그게 수능에 반드시 도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그거보단 사실은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비문학 지문들만 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되게 퀄리티 있는 글들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열심히 읽고 틀리면은 또 한 번 다시 읽으면서 읽고 그러다 보면 그게 보통 책 한 번 읽으면은 다시 한 번만 보잖아요. 다시 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리면 또 다시 보게 되니까 그 지식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 꾸준히 그런 식으로 풀어가다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또 하나는 이 수능이라는 거는 시간이 정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이 지문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지금 당장 시간 안에 딱 맞춰서 다 맞는다 이거를 막 안 되면 좌절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거를 맞춰가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다양한 지식들을 쌓고 이것들이 정말 나중에 내가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내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진지하게 비문학 지문에 접근하고 그리고 좀 독서에 대한 부담은 이 비문학 지문이나 이런 지문을 통해서 독서를 못한다는 그런 어쩌보면 죄책감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서는 원래 그 책 보는 거잖아요.
독서를 그렇죠. 수능 잘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독서하고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독서는 해야죠. 본인의 뭐 똑똑해지기 이렇게 위해서. 그렇죠. 네. 상식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거고 수능은 분명히 기출 문제를 그렇죠. 풀어보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그 시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에게 막 시간을 엄청 강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서점에 가면은 정말 고1 연합고사 기출 문제집이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거나 사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사신 후에 푸는 시간을 80분으로 제한을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아이에게 주신 후에 정말 여기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시는 게 추천드리는 학습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어휘를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들 하고 결국은 기초 체력이라는 건데 네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 시험이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시험이죠.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수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이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수능뿐만 아니라 OECD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언어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수능 출제자들이 들어갈 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교재가 있어요. 교재가 교과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EBS 교재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국어과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범위가 어디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수능이 언어였을 때에는 전교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문이 수학 교과서에서 나와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언어가 주는 이미지가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이미지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처한 현실에서의 이미지가 다를 때 나타나는 불일치가 있거든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교육 수요자는 돈을 내시는 분이니까 학부모지만 교육의 소비자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와 소비자가 달라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이랑 쓰는 사람이랑 다른 상품이란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보통의 경우에 수능 초창기 지금 현재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좀 결혼 일찍 하신 분들은 이제 수능을 받겠지만 이제 예전에 학력고사 이때의 어떠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어떠한 수능 체제로 바뀐 과정에서에 대한 의미가 좀 약간 다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를 일단 먼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어휘적인 형태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다. 이 언어 시험에서 우리가 말귀를 알아듣는다라고 했을 때 범위가 수학, 국어, 과학, 영어 다 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희 선생님이 말했던 영어 선생님도 강조하는 거고 아까 우리 피렘 선생님이 말했듯이 아니 수학, 과학도 열심히 공부시켜야 됩니다라는 거고 우리 희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책을 본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 결국은 지문의 텍스트를 통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천일된 학생들이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바로 한국어의 특성이죠. 한국어의 특성은 뭐냐면 오랫동안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어는 중세국어 즉 15세기서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언어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타임캡슐처럼. 그러니까 쭉쭉쭉 추진하고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15세기에서는 지금 쓰는 이 말이 이 말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맨날 배우지 않습니까? 나무 하면서 배우셨잖아요. 그래 이거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어의 특성상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휘의 역사도 알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고전이라고 하는 영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천일대. 우리의 어휘의 범위 지극히 넓다. 전 범위에 걸친 어휘에 대한 학습 그리고 역사에 대한 어휘에 대한 학습도 천일전서부터는 반드시 시작해 둘 필요가 있다. 일단은 어휘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럼 이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안 해야 될 것도 있지 않나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이게 제가 제일 한심한 게 이게 그 시간이거든요. 우리 시간이 이게 한정적이지 않은데 완전 한정적인데 우리가 뭐 무한히 시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자, 그랬을 때 가장 좀 무리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이거는 진짜 꼭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있으세요? 네네. 저는 많아요? 몇 개 있어요? 고1 수준에는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있구나. 한두 개 정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어떻게 이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언어 인식적으로 우리가 어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건 좀 하지 마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뭐 파는 애 같은 거 아니고 다음 주에 오세요.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 시즌 2 하면서 제가 좀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시즌 2 국어 만세는 계속됩니다. 자, 다음 주에 오시면은 이건 좀 하지 마. 이건 좀 낭비인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명확하게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